그만하겠습니다.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KTX 같아. 속도감 있습니다. 옛날에는 왜 그 시골 같은데요. 기차가 칙칙 폭폭 칙칙 뽑히는 시끄러우니까 동네 개들이 막 짖었던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KTX가 프랑스 떼제베에서 갖고 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떼제베를 넘어섰어. 한국 사람 대단해. 그래. 그런 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빠른 지금 차 어디까지 나왔더라? KT 산천 뒤에 나온 것들이 있어. 아시는 분 댓글창에 써주세요. 굉장히 뭐 빠른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그렇죠. KTX는 특징이 빠른 것도 있지만 잘 안 멈춘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곳이 아니고서는 안 멈추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비유하면 맞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것들 극우 세력들이 막 짖어. 그냥 가. 그 이야기인데 자 여론조사 하나 볼게요. 지금 이제 극우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양자 대결이거든요. KPI 뉴스라고 괜찮은 여론조사 아니죠 언론사 하나 있어요. 인터넷 언론사인데 다음에 리서치 뷰가 한 여론조사인데요. 이게 지금 자동응답이에요. 갤럽이나 NBS처럼 전화 면접이 아니에요. 기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양자 대결 붙여봤어요. 다자 대결하면 국민의힘도 많고 민주당 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대결을 붙여봤어. 이재명 53.1, 김문수 34.7. 제가 장담을 했었습니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저쪽 단일 후보 나와도 10%가량 앞설 것이다. 여기는 거의 19%, 20% 앞서잖아요. 오세훈과 한번 해봤어요. 53.2, 31.8 더 떨어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거의 똑같은데 오세훈은 김문수보다 떨어져요. 홍준표랑 붙여봤어. 홍준표는 더 떨어집니다. 이재명 53.4, 홍준표 30.6. 한동훈이랑 붙여봤어. 한동훈 더 떨어져요. 24.2. 근데 KPI 이게 나쁜 사람들이네. 왜? 기왕 붙이는 거 이준석하고도 한번 붙여주지. 왜 이준석은 안 붙여줍니까? 아니 이준석이는 아직은 내란당에 들어오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준석 말로 반박해줄게요. 시끄러워.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가 심상치가 않은 게요. 제가 여기 들어가 봤거든요. 보수 진보 비율이 비슷해요. 이렇게 해야 맞지. 그렇죠. 그렇죠. 야, 어떻게 뭐 1000명 중에 150명이 맞고 200명이 많고 그러냐고. 진짜 걱정이네요. 이렇게 건강 잘 챙겨가지고 김문수가 끝까지 나와야 될 텐데 김문수가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네. 아, 요즘에 김문수 훌륭해. 아, 나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 아프니까요. 나는 출마할 생각이 없지만 사무실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보시고 여러분들 그래요. 방심하면 절대 안 되죠. 일부 시청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측면이죠. 방심하면 안 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기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럼요. 떨어질 필요도 없고요. 지금도 이런 짓거리 하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펜앤드 마이크와 여론조사 공정위 하는 여론조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료까지 보여드리려고요. 윤석열 지지율 51% 나왔어요. 축하한다. 나온 이유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헤드라인 정치하는 거야. 윤석열 지지율 51% 드디어 찍었다 그러는 생각이 좀 이렇게 저관여층 아닌 사람들은 그럼 국민들 상당수가 윤석열 지지하는 거네. 탄핵시키면 안 되겠네 하는데 뭔 스킬을 썼느냐. 질문 한번 봐봐요. 이외에 문영배 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밀한 관계임이 드러나고 자신이 SNS 계정에 작성했던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문 재판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갖 부정적인 건 다 놓고 떳떳했다면 삭제하지 말았어야 한다. 삭제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잘 모르겠다. 이거를 지금 이제 현재 법으로는 저거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윤정은 사기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윤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죠. 이윤정이는 증권회사 다닐 때 고객의 돈을 횡령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증권 전문가 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 임용 당시 논란 인지 여부.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주식 과다 보유와 근무시간 중 주식 거래 의혹 등으로 헌법재판관 임용 시 부적격 논란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야!
야, 명태균보다 더 심하잖아 이건. 네. 명태균이한테 배웠어. 이런 논란들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가 뭐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뭐 423억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다음에 정정미 재판관.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 견해를 말할 수 주적이라는 걸 피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아니 이게 무슨 여론조사야. 거의 홍보 멘트 같은데요. 너 몰랐지? 이거. 이렇게 되면 진보층들은 중간에 끊어요. 요거를 다 견디신 분들은 그구만 남아있는 거야. 야 이런 방식으로 하면 윤석열 지지율 100도 나오지. 이렇게 했는데도 51밖에 안 나왔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 다음 거 보여줘봐요. 비슷해 맥락이.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밝힌 선거 시스템 점검을 위해 선관위 서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 관리 시스템 점검을 위해 선관위 어떤 서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어느 정도 지지하냐고 물어봐요. 어느 정도 지지하냐고 물어봐요. 지지가 들어있잖아. 매우 지지, 많이 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 수준보다 더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요조 라이팅이라는 거래. 여론조사 라이팅. 그러니까 특히 그 지지도 물어보는 그 순서가 12번째입니다. 12개 질문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그 바쁜 시간대에 그 전화 받고 12가지 질문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낮 시간에 이게 회사 안 가는 사람, 딱히 심심해서 전화 올 때 없는가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론조사 참 쉽다. 야, 우리가 윤석열 지지율 0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질문을 20개 놔. 앞부분에 윤석열이 재임 중에 진짜로 출근하지 않고 가짜 뻥카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윤석열이 이 계엄령을 내리고 나서 지금 현재 자기 부하들한테 책임을 다 미루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니 이런 질문 있잖아요. 윤석열이 사랑을 위해서 계엄까지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하나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 예단하게 만들어서 다 떨궈진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 딱 봤더니 보수 성향 지지자가 한 80% 돼. 그래도 윤석열 지지율이 51%밖에 안 나와요. 아니 기업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이 횡령하고 고객돈 횡령하고 그래서 지금 영업정지 당했는데 그 영업사원한테 이 영업사원 지금 얼마큼 영업을 잘했는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왜 윤석열 지지율을 저는 조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직무가 정지돼서 직무에 대한 평가잖아요. 지지율이라는 게. 직무가 정지돼서 얘는 지금 평가를 하면 안 돼.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있잖아. 이게 여론조사 공정은 또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윤석열을 막 앞장서서 이렇게 막 안 좋은 걸 내다가 또 스폰서가 굉장히 뭔가 좀 했나 보지? 펜앤드 마이크?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식의 여론조사 만들어요. 딱 명태균이 짝인 거죠. 처벌해야 되는데 그럼 법을 바꿔야죠. 법이 미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연일 사실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정보통신특위 출범했고요. 국가 ICT 정책 새판 짜겠다. 최근에 AI 문제가 굉장히 저는 이렇게 봅니다. AI를 얼마나 발전시키냐보다 대한민국 같은 ICT 강국이 AI에 대해서 주도권을 못 잡으면 우리가 5G 제일 먼저 미국보다 빨리 하려고 했던 것처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 정부가 안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 뭐 했어? R&D 선 깎았잖아요. 안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주식도 잘 알고 과학 같은 것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딥시크가 지금 그 엔비디아 주가를 작살내는 걸 보면서 이 판도를 바꾸는 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머리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에겐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초조하시겠죠. 특히 이게 중국 덕분에 우리가 진짜 이번에 중국 덕분에 큰 기회를 만나게 된 건데 그동안 AI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투자를 안 해서 뒤처진 걸 가지고 엄청 많은 이들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딥시크가 그 오픈 소스로 풀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걸 뭐 부끄럽게 여기거나 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자원이 생겼으면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을 막 악마화 시켜가지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내란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됩니다.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놈들 있잖아요. 정신 나간 것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한 51%좀 나와버려. 그게 문제고요. 자,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선거법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했다. 이거는 큰 뉴스는 아니고요. 법원이 안 받아들여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실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지금 저는 선거법 2심은 100% 무죄 나온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실형 때렸잖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있을 수 없는 거고 생방송 토론 중에 했던 말들을 또 가짜로 왜곡해가지고 뭐 당선을 목적으로 뭐 허위사실 유포했다 그러는데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법리로 따지면 대법원 가서도 저는 무죄 확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K방산 지금 연일 친기업 행보라 그러는데요. 난 저거 보도 지금 언론의 뉘앙스가 좀 그런 거거든요. 친노동 친기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친기업하면서 친노동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친기업하면 보수, 친노동하면 진보 그거 아니라고. 친기업이라는 게 이런 의미도 있죠. 계속 수출 떨어지고 망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보살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성장도 해야 복지도 있는 거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문제는 이 국민의힘이 그런 짓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윤석열 내란 너무 좋아하다가 이렇게 골 때린 상황이 됐어. 대선 준비도 못해. 윤석열 탄핵을 사실상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탄핵이 확정된 순간에 다시 출발해야 돼. 이재명 KTX는 이미 대전쯤 가고 있어. 서울에 누가 먼저 도착해. 그리고 구구들 거품이 꺼지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다시. 그건 여론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극우들이, 보수들이 과표집 돼가지고 진보보다 한 200명씩 많아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 보수가 200명 정도 많아도 윤석열 탄핵에 대한 여론이 훨씬 높았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윤석열 탄핵하는 과정에서 탄핵 가결하는 과정에서 그 거리에 나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에 나온 그 사람만 탄핵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거리에 나왔던 그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 나온 거예요. 작게 잡아도 50명 중에 1명이 실제 행동에서 거리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생각하면 진짜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람은 정치 성향하고 상관없이 윤석열 탄핵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 가지고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사람하고 그냥 대거리를 하기 싫은 것 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진짜 나 몰라 하면서 나 윤석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랑 말 섞고 싶습니까? 길 가다 만나면 피하고 싶지. 그러니까 쟤네들도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 매니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했던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 거야. 야, 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도 되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 생각 안 하고 막 유튜브 보고 있다가 정말 시원하게 질러준 거야. 그런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그냥 극우고요. 극우보다 더 심하지. 극우 좀비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3%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일부의 기회주의적 보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 거고 문제는 얘네들 오관왕이잖아 지금 대통령 구속 오관왕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그러면 사실 대선 후보 내지 말아야지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정권 잡겠다고? 이건 염치가 없는 거지. 너무 염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뻔히 보이는 절차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인용되고 나서 파면한다고 딱 선고되고 나면 그 권영세가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당명부터 바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 후보 낼 거라고 또 깜짝될 거예요. 딱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 너무 멀리 가버렸어. 돌아오는 것도요. 야 이거 거기까지는 할 수 있었다고 봐. 지금 생각해 보면 오죽했으면 계엄했겠냐 정도까지는 토를 달 수 있어. 근데 정상으로 빨리 돌아왔어야 되는 거야. 근데 너무 나간 거야 지금.
왜냐하면 돌아올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권성동이 SNS에다가 뭐 법원 이재명 위헌 법률심판 제정 받아들여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 발악하는 거 보면 돌아오면 자기네들이 뻔히 아작나는 걸 알기 때문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고 무엇보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권 잡겠다고 저렇게 또 버티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네 이권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발악하는 게 가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저는 이번에 정당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정치인들과 우리 대표는 방심하면 안 되지만 우리 국민들은요. 저쪽이 막 모여가지고 막 부산역 같은데 모여가지고 하면은 쫄지 마. 기죽을 필요 없어요. 국민들 절대 다수 상식적 생각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윤석열 파면하고 정권 바꾸자라고 생각이 돼 있고요. 그중에 절대 다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기 죽지 않는 게 중요해. 뭐 저쪽에서 하면 불안해가지고 막 떠는 거 저들이 원하는 거예요. 어제 헌재 그 윤석열 지지자 뭐 수천 명 나올 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다. 그 남아있는 사람이 나온 사람이 20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아마 윤석열이 지나가는 그 경호차? 호송차 네. 타고 지나가면서 약간 뭔가 현실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중에 핵심들은 다 잡혀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계속 잡혀 들어갈 거고. 참, 네. 얘네들이 왜 있잖아. 경찰이 윤석열 구속 기소할 때 왜 검찰청은 안 뒤집는지 모르겠다는 글이 엄청 올라왔어요. 쩔었냐? 뭐 이런 거지. 자, 알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의 노잼 선생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재밌게 할 예정.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